사실상 앞에 했던 토론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마무리인데 결국은 그러면 두 가지 주제가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좀 구체적으로 지도체계는 어떻고 대기구는 어떻고 당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를 했는데 그럼 우리 당이 기존에는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스타 정당이었어요. 그럼 계속 뭐 지도체계나 이렇게 하면 스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물론 당에 간판이 있는 건 나쁘지 않죠. 근데 계속 스타 플레이에 의존하는 정당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당은 그러면 좀 대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스타 플레이어는 물론 육성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 정당으로 이제 전환하자. 그러려면 앞에 했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뭐 지도 집행 체계, 대의 체계 문제들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당은 또 한 가지 과제가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 다음 지방선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 지역에서 당선 가능하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한 정의당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데서 큰 이견이 없다면 어떤 걸 바꿔야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업의 방식 이런 걸 지금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서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좀 구체적인 이제 과제 뭐 방향은 앞에 쭉 주셨으니까 과제 중심으로 딱 A는 B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를 왕복근 전국위원에게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뭐 스타 정당이어야 되냐 시스템 정당이어야 되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축구를 보든 농구를 보든 뭐 마이클 조던이나 메시가 뭐 만들어진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옆에서 의도적으로 스타로 만들어야지 하고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인 기본기를 갖추고서 이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스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의지가 모여서 혹은 그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 뛰어나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나타나겠죠. 그 나타난 스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고민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스타 정치인을 만들어야지 하고서 스타 정치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만드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당연히 당적 구조 속에서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해야 될 거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단적으로 제가 지역을 이제 이번에 총선 끝나고 지역 시장을 돌다가 나왔던 얘기를 생각해 보면 건어물집 사장님이 저를 갑자기 또 붙잡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네 도와줬더니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동네에는 총선 출마자도 없는데 했더니 저 옛날 민주노동당 때 무상급식 했던 얘기를 또 붙잡고 얘기하시면서 너네 그때 무상급식 서명 도와줬더니 장사가 안 된다. 반찬을 안 만드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에게 정의당은 20년 전 민주노동당입니다. 무상급식 하던 때 민주노동당이 지금은 그냥 정의당이에요. 그분한테 머릿속에 보여지는 건 심상정 노회찬 얘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심상정 노회찬 얘기를 빼고 나면 10년 전에 했던 캠페인이 이 당의 여전한 모습인 겁니다. 20년 전에. 당이 지역에서 할 수 있고 당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대중을 만나는 사업 자체를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조직해낼 건지에 대한 중앙의 고민과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초반부에 정의원 전국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뭐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정당이 되어야 되고 의제를 선정해야 되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중앙이 의회 안에서만 갇혀서 의회 안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협상하고 싸우는지 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고 당원들이 직접 지역에서 쫓아다니면서 도민들 만나면서 무언가를 바꿔내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주는 정당을 만드는 게 일단 1차적이고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스템을 뭘 A를 B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을 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캠페인 이렇게 쭉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뭐
다시 식상하게 돌아와서 최고위원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로 이제 뭐 최고위원제. 도돌이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운동본부를 당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운동본부를 당 대표가 혼자서 다 하고 그다음에 당에 있는 상근자들이 다 하고라고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제를 해서 각 최고위원들이 운동본부를 책임 있게 좀 하는 게 저는 뭐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전국위원회 내용도 잠깐만 조금만 하나 붙일게요. 전국위원회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집행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결기구니까 가가지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무위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전국위원회가 집행력을 갖출 수 있는 좀 구조를 만들어서 뭐 그 안에 뭐 특별위원회를 뭐 전국위 산하에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근자 한도를 붙이고 전국위원회 직접 만드는 뭐 이런 방식의 운동본부 등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위원회는 대의기구 아닌가요? 그러게요. 대의국이긴 한데 대의기구가 집행까지 이제 하면 네네. 복잡해질 것 같고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니까 당 시스템 혁신 관련해서는 아까 좀 그 문제의식 당이 시스템 정당으로 전환해서 특히 다음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구 당선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현행 시스템에서 그것과 가게에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꼭 바꿔야 되겠다. 날 당대표로 뽑아줬다면 난 이거 바꾸겠다.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뭐냐면 이제 정치 표현은 좀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정치 상비군을 육성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가 민족국가 뭐 처음 만들어지고 그러고 했을 때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농사 짓다가 농병들이 전쟁 모여 그러면 이제 창으로 바꿔 들고 나가가지고 와 전쟁하고 들어오고 하다가 민족국가가 이제 들어서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고 나서는 전문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 군대들이 평소에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하고 뭐 체력 훈련을 하고 이러다가 전쟁이 났을 때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약간 거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정의당의 정치인들도 그런 식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훈련된 무기와 어떤 그게 이제 우리 정책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체화된 어떤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들고 선거라는 공간에 나가서 싸워야 승산이 생기는 거지. 평소에는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농사짓고 이렇게 뭐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 땡땡땡 모여가지고 나갔는데 저쪽 1번당 2번당 사람들은 맨날 갑옷 입고 10년씩 훈련한 사람들이야. 아무리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간단합니다. 여기에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당의 재정을 여기에 쓰고 사람을 여기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키우는데 교관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훈련할 수 있는 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도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훈련을 하려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이제 준다거나 이런 식의 시스템들을 돈과 사람을 써서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데 좀 우리가 실질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는 우리의 가치와 내용을 담는 것까지를 담보해야 된다 이 말씀 들으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종종 듣는 얘기인데 독일에 간 적이 있었어요. 독일에 가서 삼인당하고 김인당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치인이 되고 성장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질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자면은 뭐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조에서 아니면 변호사를 하다가 기자를 하다가 아니면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이렇게 보통 정치를 하거나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나라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역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당원들과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뭐 의정활동을 하고 당의 대표자가 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주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대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된 게 메르켈이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장관들이고 정치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원들이랑. 그럼 두 가지가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는 있겠지만 당성을 걱정하지 않는데요. 수십 년 동안 당원들로부터 지역 주민들로부터 3인당이면 3인당의 정책과 3인당의 내용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당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이런 걱정을 하질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정치인들은 늘 민주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단계에선가 배제되기 때문에 더 성장하거나 그 이끄는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육성 시스템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1차적으로 만드는 거에 투자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뭐 10년이 걸리더라도 이 길을 일단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위원회 이제 뭐 출마자 지원도 있었는데 지역위원회 지원 뭐 확대, 뭐 재정 관련한 얘기들도 꽤 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위원회는 정말 지원을 좀 더 높여주면 확대 강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현장 간담회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지금 핵심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정의당이 뭔데 이거랑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지역 이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 지역을 이야기하실 때 결국은 지역에서 사람이 키워져야지만 결국 정의당을 강화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차세대 리더와 뭐 등등과 다 연결되는 정의당의 역사성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지금의 재정 분배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재정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뭐 뼈를 깎는 혁신의 과정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셨던 말 같은데 뼈를 깎는다 해놓고 손톱만 깎았다 뭐 이런 말씀하셨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맞춰질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다 걷어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보다는 차라리 정말로 아래서부터 걷어서 위로다 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이게 예측 가능한 정의당 내에 들어와서 내가 이 진보 정당의 가치를 가지고 정당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로의 이런 경로를 만들어 주면서 사람을 키워나갈 때 정의당이 좀 더 튼튼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역에다가 재정을 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은 돈의 문제이거든요.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까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지금은 그 가능하겠냐는 질문보다는 해보자라는 말을 더 먼저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지원을 좀 더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지금까지는 안 해왔으니까 그럼 해봅시다. 조금 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경제적인 문제나 육성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저의 의견을 좀 더 넣으면 구체적으로 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지역 강화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그 일선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지방의원일 거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가장 많은 역량들을 총선, 국회의원 이런 데다 꼽아왔지만 알고 보면 지역 작은 단위에서의 하나의 이런 사례, 김희서 의원 같은 구의원의 재선, 3선, 의장의 사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성공 사례에서 만들어가는 게 지역에서의 효능감, 자기 정치의 효능감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또한 이것들이 모여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의 의원이 만들어지고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만들어갔던 우리에 대해서 좀 더 평가할 점이 있고 그래서 지방의회와 그 지역의원과 지역위원회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당원들을 연계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런 활동이 결국은 지역에서의 의제별로의 부문과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또 아까 지도체계, 뭐 집행체계, 대의체계의 수직적 구조와 뭐 좌우로 평면적 구조가 크로스돼서 만났을 때 결국은 정의당이 좀 더 단단한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네. 정혜연 조국위원님은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으면서 한 가지 또 의문을 두는 거는 사실 저는 스타냐 지역 시스템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무언가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타가 사실 중앙과 지역이 전략이 따로 갈 수 있냐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흥행하려면 사실 심상정 같은 스타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비례의원들이 왜 지역에서 당선이 안 됐냐라고 하면 지역에서 당의 리더를 길러내고 당이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선택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사실 어떤 뭐 40, 50%, 30%의 정당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10%의 정당에서는 당의 지지율 중앙에서의 어떤 스타를 만드는 과정과 지역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두 가지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당의 지지율이 사실 계속 올라가고 흥행하고 하는 방안들이 되어야만 사실 당의 자원들도 사실 더 많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의 어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사실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이 조금 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당이 어쨌든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자원이 사실 더 늘어나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런 과정들이 사실 둘 다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커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이 우선이다. 지역을 더 집중해야 된다. 아니면 뭐 너무 비례에 집중한다. 이 두 가지 전략 다 사실 저는 어떤 관점 자체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질문이죠 거의.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의 지지율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런 지점까지 이야기를 해서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이 지역에서 그리고 저는 중앙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지난 보수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 범보수 시민들에게 보수 정권이 사실 부활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를 불식시키는 것과 함께 이 트라우마가 없는 2030 세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 그러니까 불평등과 세습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그 두 가지 전략을 함께 가야만 당의 지지율이 제고되고 당의 스타 혹은 당의 어떤 영향력도 커질 것이고 지역에서도 영향력이 저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자원도 사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